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속보로 김호중 씨의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됐고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이 앞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죠. 네, 한 반년 정도 지났죠. 예. 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상당히 큰 사회적인 논란도 야기했고 또한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 벌였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김호중 씨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또는 김호중 씨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팬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평가와 별개로 오늘은 철저하게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가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잖아요. 예. 이거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음주 사실 자체를 처음에 감추려고 했고 네. 또 그 후에는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됐고 하지만 수사기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외에 다른 범죄 혐의들을 밝혀냈고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 행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라고 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오늘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했다라는 것은 네. 이 검찰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지적한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현행법상 운전과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다른 혐의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네. 당시 검찰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법 시스템 농락에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행 은폐 행위로 인해서 김호중 피고인의 호흡 내지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이후에도 마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검찰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을 절감한다. 예. 조직화된 사법방해의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예.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예. 그 후에 이른바 김호중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죠. 네. 이 입법까지 현재 바로 코앞에 온 상태까지 왔거든요. 이번 사태가 김호중 씨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개선까지도 이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련한 속보와 함께 들어온 게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즉 소속사 대표 그리고 또 본부장 또 매니저까지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이 한 행위들은 자신의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을 보호하는 그런 선의의 행동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 아니었냐라는 판단을 검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5월 9일 자정 전에 술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난 후에 김호중 씨가 현장에서 이탈을 했어요. 네. 그다음 200m쯤 떨어진 곳에서 소속사에 전화를 겁니다.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예.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합니다.
예.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본부장이 가수가 김호중 씨가 있는 곳에 도주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합니다. 그랬죠. 네, 제거를 하고 예. 다시 또 매니저가 도주 장소에 도착을 해서요. 이 김호중 씨가 옷을 바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호중 씨가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가지고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 후에 또 이제 부탁을 받은 매니저가 본부장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허위 자수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고 역시 기소가 됐는데요. 그 매니저에게 사고 차량이 있고 김호중 씨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사고 차량이 있고 네. 그 도주할 때 쓴 도주 차량이 또 있거든요. 네. 예. 그 도주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또 제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매니저가 이거는 5월 17일이에요. 사고 발생한 지 한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또 이 카드를 제거합니다. 자, 이런 행적들을 볼 때 선처의 여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검사도 그래서 3년 6개월형을 김호중 씨에게도 구형을 했고 또한 예. 다른 관계자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법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불량하다,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김호중 씨가 제출을 했다고 해요. 한 네. 번도 아니고 이제 3차례나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양형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긴 합니다. 즉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죠. 예.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에 대한 반성인지가 중요해요. 김호중 씨가 반성문에 쓴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재판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의 새로운 어떤 반성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 제목은 반성문이고 또한 여러 차례 제출을 했고 또한 그러한 반성 사실 자체가 진지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시도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야기 등에 대해서 과연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재판부 역시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나가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반성문을 3번 써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형량이 많이 내려가야 하는 그런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이 제출됐다 또는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량을 선고하든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문의 기재는 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핵심적인 감형 사유였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 법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앞서도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 맥주를 마시고 네. 그리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하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뭐 네. 모방하는 범죄들도 계속해서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앞으로 좀 조치도 필요해 보이고 어떠한 방식의 대비가 필요한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조치는 사실 입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이제 통과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천명했고 또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을 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이제 국가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또한 사회 정의가 또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뭐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주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법 방해라는 어떤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김호중 씨가 했던 사고 후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고 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고 또한 상당 시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잠적해 있고 숨어 있던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김호중 씨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했던 사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단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으로서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상당히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중에 실제로 음주운전죄를 피했다. 이런 상황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애초에 이런 그 사법방해 행위들, 특히 이른바 뭐 술탁이라든지 네. 이런 수법들을 한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좀 결실을 맺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음주운전죄 처벌 규정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검출돼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그런데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운전을 한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처벌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보다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 이른바 이런 그 술타기 수법 등등에 대한 어떤 처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것을 아는 국민들이 오히려 수사에 협조를 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만 제2, 제3의 이러한 정말 국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기 위한 시도들이 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입법이 되게 되고 앞으로의 노력이 더해지게 될 텐데 저희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위드마크입니다. 위드마크 네. 공식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 관련해서는 여러 실무 사례뿐만 아니라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건데요. 사실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적발할 당시에 어떤 그 음주 사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시고 특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운전 당시를 직접 포착할 수 없고 추후에 체포를 하고 적발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계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적용되고 있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이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이거 우리나라 사람에게 딱 맞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음주량이라든지 또 음주에 걸린 총 시간, 또 안주를 어떻게 먹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술인지, 또는 체중이 어떠한지, 성별이 어떠한지 등등에 따라서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아예 법에 집어넣자는 거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법에 이런 새롭게 만든 기준 또는 기존의 기준들을 넣어서 법제화해서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자라는 입장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게 바로 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의 1심 판단은 2년 6개월로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가 전해드린 바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움직이면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양형 요소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해 택시 운전 기사와 이미 합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한 형벌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2년 6개월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법리 다툼을 하든 아니면 선처를 구하든 또는 그 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검사도 물론 판결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데 어떤 부분 일부가 무죄가 나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사의 항소 여부도 사실 좀 더 기다려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온
나오는지는 저희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